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 특히 추웠죠. 또 집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눌리는 느낌, 숨이 막히는 듯한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증상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장마비 전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서 예방과 조기 대처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유지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대처가 늦어질수록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요. 심장마비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심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로 많이 보도된 내용이죠. 개그맨 김수용 씨가 유튜브 촬영 도중 심장마비가 왔었죠. 천운으로 그 현장에 김숙 씨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 요청을 함과 동시에 동석했던 이명준 씨, 탤런트 이명준 씨가 참 이거 천운이죠. 평소에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목걸이에다가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응급약을 그날도 착용하고 왔는데 김수용 씨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하고 이제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김숙 씨는 이분이 하도 평소에 농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왜 그래 이랬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제 검해지고 혀가 안으로 말리고 해서 이 두 분이 응급처치를 잘 한 데다가 이 당시에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게 이 김수용 씨의 천운 중에 하나고 거기에 또 이명준 씨가 응급약을 지니고 있었던 게 정말 믿기지 않는 우연이 여러 번 겹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CPR과 약을 혀 밑에 넣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심정지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심방 제세 동기를 여러 차례 시행하고 거의 사망 선고를 할 뻔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소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혼자 있었다라고 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위급 상황에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증상이 발생한 직후에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심장마비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이고요.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에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신속히 이동할수록 생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심장마비가요, 암을 제외한 사망 원인 1위라고 하죠. 암은 이제 여러 암이 있잖아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이걸 다 합쳐서 암이 사망사유 1위고 단일 질환으로는 심장마비가 사망사유 1위라고 합니다. 이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위험한데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그냥 쓸쓸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급박할수록 혼자서는요, 판단과 행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생존 가능성도 함께 낮아집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사례 중 상당수가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저희 아들, 딸의 은사님이 계셨는데
토요일에 혼자 당직실에 근무하시다가 순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아무도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 당직실에서 돌아가신 예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위험성을 미리 인식하고 응급 상황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흔히 심근경색의 전조로 나타나죠.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이제 가슴이 이제 조이는 듯한, 그래서 협심이라고 하죠.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고요. 이게 심장의 중심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팔과 어깨, 그러니까 견갑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르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식체, 체한 듯한 소화불량 유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넘기기가 쉽지만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러한 전조 증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 노력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요, 질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인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런 종종 큰 질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흉통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경색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모든 흉통이 반드시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측 흉부의 통증, 압박감, 쥐어짜는 듯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흉통 없이 명치 부위의 불편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힌 듯한 느낌과 함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특히 주의해야 할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이외에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가진단을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가진단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황되죠. 하지만 침착하게,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이라든지 통증이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골든타임 10초를 기억해서 이 10초 안에 해야 할 행동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즉 119에 바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라고 정확히 전달을 하고 구조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준비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그 비밀번호 있죠. 물론 구조대가 오면 열어주긴 할 겁니다만 1분 1초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면 현관문은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1분 1초라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시간이 생명인 이 응급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증상이 온 뒤 의식을 잃기 전 골든타임 10초 동안 신고와 구조대원이 현관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마쳐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119 구조대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에서 구조대가 오면 뭐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를 겪지 않도록 미리 그 10초 안에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가족한테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이 경우에도 통화가 안 된다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죠.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문자를 아무렇게나라도 남기면 상대방이 전화를 걸거나 신고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고 정확한 문자 메시지를 해준다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철, 특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요, 심장마비의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인식과 준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추운 겨울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는 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 곤란, 식은땀과 같은 전조 증상은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이며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한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갑자기 찬바람을 쐬는 행위가 심장에 너무나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대처가 늦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즉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10초만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한 뒤 즉시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정확히 알리고 현관문을 열어 구조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족에게는 통화보다 짧고 명확한 문자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 심장마비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과 대처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혼자 있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